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8월 8일 8땡이네요. 오늘은 일요일 오후 8시 37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카카오뱅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새내기주라고 할 수 있죠. 새내기주. 근데 아쉽게도 상장 첫날 따상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상한가로 마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제가 제목을 지금 뭐 사야 하나? 즉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뭐 달아놨는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장 첫날 관련해서 대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록부터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가 53,700원. 근데 이게 따상에는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모가 대비 38% 이제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69,800원으로 시초가랑 대비하면 상한가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33조 1620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33조 1620억. 대단한 기록을 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약 3037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254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996억 정도 순매수.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죠. 반면에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순매도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깜놀한 게 시가총액이 33조 1620억 대단하다. 유가증권 시장의 11위 시가총액 순위 11위 11등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면 이날 8월 6일 금요일이죠. 상장 첫날이니까 거래 대금이 약 3조 7천억이 몰렸다. 이거는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24%. 대단합니다. 이것도 약 4분의 1이 이 카카오뱅크로 다 몰렸다. 근데 제가 아까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장 첫날 기준으로.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같은 8월 6일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냐? 짜잔, 여기 써있죠. 21조 7052억. 시가총액 21조 7052억.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22.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또 어떻게 되냐? 역시 같은 날 8월 6일 기준이에요. 비슷해요. KB금융지주하고 20조 182억. 20조 182억.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21위. 근데 이걸 다 제껴버렸다. 카카오뱅크가. 대단하다. 카카오뱅크. 이 정도. 일단 흥행에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카카오뱅크가 은행이잖아요. 한마디로 은행인데 사업부는 크게 뱅킹 사업부하고 플랫폼 사업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 축이다. 그래서 최소 이 카카오뱅크가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실적. 수신은 뭐야? 돈을 받는 거고 여신은 대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수신 금액과 여신 금액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수신이 10조 8천억, 여신이 9조 8천억이었던 게 2021년 올해, 물론 이건 7월 말 기준이에요. 올해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이게 수신이 27조 2천억, 여신이 23조 9천억. 야,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었죠. 3배까지는 안 되는데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각각 늘어났다. 규모가 엄청 커졌다. 그러고 가입자가 2018년도에 796만 명이었던 게 2021년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692만 명이다. 이건 카카오톡의 힘이 크다. 내가 봤을 때 카카오톡의 힘이 크다. 그 영향인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죠. 제가 그 2019년도하고 2020년도만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수익이 6,649억이고 근데 영업수익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 보고서에 보면 다 빼버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은행으로 봐야 되니까 은행, 뱅크 은행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도 비중을 봐야 됩니다. 비중. 근데 역시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진 게 2019년도 1년간의 영업수익이 6,649억 원을 찍었는데 이 중에서 이자 수익이 4,945억. 비중으로 보면은 약 전체 영업수익에서 75%, 뭐 76%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1,184억.
요거는 전체 영업수익 비중에서 약 17%. 아직은 여전히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아까 앞서 살펴본 KB금융지주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4대 은행, 5대 은행 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 저축은행, 제2금융권까지 다 합해서 거의 돈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먹는 그 수익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카카오뱅크도 여전히 뭐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구나. 카카오뱅크도 2020년도 또 실적을 볼까요? 영업수익 늘었어요. 8,041억. 이 중에서 2020년도입니다. 이자 수익 5,993억, 약 6천억. 역시 비중 약 75%, 76%. 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수수료 수익 2020년 1,848억, 비중이 21%. 오히려 수수료 수익은 조금 늘었네요. 예, 비이자 부분 수익은 조금 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는지, 이 비중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고 해서 이 비중을 떠나서 일단 실적 자체는 좀 늘었어요. 2019년도 영업수익 6,649억 하던 게 작년 영업수익은 8,041억으로 10% 이상 늘었죠. 예,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절대. 예, 영업수익이 늘었다는 거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카오뱅크에 앞으로 포함, 지금 현재 포함해서 앞으로 포함해서 그 강점 및 호재 뭐 이런 걸 좀 본다면 코스피 200하고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상장 첫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 강점, 뭐 호재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카카오톡, 전 국민의 메신저죠. 카카오톡을 이용한 로그인 효과다. 가장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뱅크가 됐다.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다른 타 그 은행들과 좀 차별화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려니까 이제 타 증권사, 카드사, 그리고 뭐 제2금융권 이런 저축은행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그런 데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 타 금융회사의 상품, 금융 상품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면 이제 수수료를 얻죠. 앞에서 수수료 수익 살펴봤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은 IT를 등에 업은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다. 아까 사업부, 뱅킹 사업 부분과 플랫폼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굳이 카카오뱅크만의 강점 및 호재로 간다면 이런 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약점 및 악재 뭐 이런 것도 좀 본다면 고평가 논란에서 여전히 좀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첫날 상한가를 쳤지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8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카카오뱅크의 퍼가 226배, PBR이 10배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앞서 살펴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볼까요? 먼저 KB금융지주의 퍼를 보겠습니다. 8월 6일 기준, 똑같은 날짜 기준인데, 자 보면은 이게 확실히 좀 비교를 해보면 더 피부에 와닿아요 이게. 그래서 퍼가 5.43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KB금융지주 말하는 거예요. PBR은 1배가 안돼 0.47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볼까요? 신한금융지주도 비슷하다. 신한금융지주, 이건 신한금융지주인데 비슷하다. 예? 퍼가 5.44배, PBR이 이것도 1배가 안돼요. 0.46배. 이거에 비하면 우리 카카오뱅크는 물론 단순히 뱅크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은 그래도 뱅크, 아까 저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살펴봤잖아요. 뱅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금융 플랫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아직은 약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무슨 기술주, 성장주도 아닌데,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아닌데 금융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퍼가 226배라는 거는 여전히 고평가 좀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헤쳐나가, 이게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숙제, 뭐 그 다음에 한계 이런 게 있다 보면 뱅킹 부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이거죠. 뱅킹 부분 아직은 모바일 그 금융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뱅킹의 한계 역할이 더 크다. 지금 아까 이자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고신용자, 즉 신용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대출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대출 상품을 앞으로 다양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진짜 돈이 되는데, 이거하고 중저신용자 관련된 대출, 이 신용대출이죠 이건.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 중저금리 대출,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뱅킹이다 보니까 이건 뱅크 은행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야. 대표적인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철저하게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뱅크만 해갖고는. 그 부분이 숙제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결론 그러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카카오뱅크 지금 사야 되냐, 사도 되냐, 들어가도 되냐, 그 부분을 좀 결론부터 내자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 세내 기준은 좀 신중해야 돼. 신중해.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첫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이제 불식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고평가 논란 아직 종식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첫날 따상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따상에는 실패하고 상한가만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장하고 모레 화요일장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여길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신규 상장주들은요, 몇몇 종목, 아주 극소수 몇몇 종목만을 빼놓고는 뭐 따상상 뭐 따상,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 금요일날 상장 첫날, 지난주 금요일에 따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말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또 상한가를 물론 칠 수도 있어요. 칠 수도 있는데, 신이 아닌 이상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칠 수도 있는데 뭐 치면 치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못 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말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세내 기준은 이게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데,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적정한 주가 수준을 찾아가는데 뭐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뭐 짧으면 석 달, 뭐 길면 6개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그래도 그 정도나 지나야 어느 정도 데이터도 좀, 주가 관련된 데이터도 쌓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당장 또 상한가를 노리고 당장 내일이나 뭐 모레 이렇게 들어가지는 마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쁜 주식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제 관건이 있다면, 이게 일단 뱅크 부분과 그 플랫폼 사업 부분이 있는데, 뱅크 부분은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제 상품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거대 그 공룡 금융지주, KB금융지주니 무슨 신한금융지주니, 거기하고는 해갖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될 게 뻔하다. 그건 뭐냐, 금융 플랫폼 사업 부분을 엄청나게 키워야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거지. 그게 물론 IT 쪽에, IT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뱅크가 강점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바일 그 금융 플랫폼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둘러서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 아셨죠? 오늘 카카오뱅크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